답답하고 그래요. 엄청 울었고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박지현 씨는 삼성이 말하는 개인 질병이 아닌데 주시면 안 나? 삼성은 지금의 책임이다! 똑같은 암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거기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항상 불산으로 사실 많이 쓰였어요. 거기 라인에서 매뉴얼로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유해물질 그런 거에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의 의사 소견서에는 그 발병 원인에 대해 화학물질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신산업인 만큼 그 사용물질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를 치료했던 한 의사는 산재 가능성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약품 만졌냐, 물어보더라고. 교수님이 저 소견서 써달라 해도 자기가 아차하는 순간에 내놨지 그런 거 써주지도 않고 약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 약품 만졌냐고 하더라고요. 거듭된 언론과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삼성 쪽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수첩이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수첩으로 여기에는 공정별 사용 화학물질과 가스의 일부가 기재돼 있고 이 물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중 일부 물질은 생물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척제, 이런 사용한 흰너 등에 모두 벤젠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암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되고 또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삼성반도체 전직 엔지니어는 이 수첩에 대해 대외 기밀에 속하고 퇴사할 때는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쪽은 이 수첩을 황유미, 박지연과 같은 현장 여성 노동자, 즉 오퍼레이터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이 물질들에 대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총 6종의 발암물질과 40여 종의 자극성 유해물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암물질로는 우선 TCE와 PR, 즉 사진 감광액이 있습니다. 또한 황산,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각종 신호도 발암물질에 속합니다. TCE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준말로 신장과 생식 능력에 손상을 입히고 림프 조혈 기계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 트리클로로에틸렌 TCE는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발암 등급 2A, 이런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TCE가 이제 그 조혈계통에 암을 유발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신호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혼합돼 있어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역시 자극성 발암물질입니다. 신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별로 성분이 다양하고 또 과거에는 벤젠이 50%, 60%까지 포함된 제품도 그게 얼마 전입니다. 90년대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물질은 모두 세정, 식각공정에서 사용됩니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와 이수경, 백예너 유가종에 걸린 김태원 씨 등 이 공정에는 많은 발병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수경 언니는 저랑 같은 베이, 같은 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걸리고 그 다음에 언니가 걸리더니 한 달, 2달 치료하다가 바로 죽었어요. 황유미 씨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나 또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거는 친했던 사람이 그냥 아무 보상 없이 저렇게 누워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 감광액,
즉 PR도 주 성분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토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로 특히 폐의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PR 벗겨내는 거. PR 벗겨내는 거? 네, 그 포토에서. PR은 감망되잖아요. 증상이 어땠어요, 처음에? 감기고 폐에 물이 찼어요, 폐에. 불순물이랄지 내지는 그 안에 이제 화학물질의 성분 중에 우리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벤젠과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불순물이라도. 근데 우리가 그런 가능성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포토에서 그걸 입혀갖고 오잖아요. 입혀갖고 보면은 액체에서 벗기잖아, 그거를. 황산으로 벗겨내잖아요. 그거예요. 황산 냄새가 장난 아니잖아요. 비리비리가 치고. 나 씨가 견디기 힘들어했던 황산 역시 암 유발 물질입니다. 이 역시 유기용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증발하여 흡입될 수 있습니다. 황산 성분은 황산에 주로 이제 무기 물질이 같이 들어있으면서 발생하는 미스트의 경우에 이것도 발암성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 밖에도 염화메틸, 이소프로필 알코올, 메탄올 등의 물질들은 생식 능력에 손상을 입혀 불임과 유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숨진 박지연 씨의 경우 입사한 지 1년 만에 생리가 끊기고 하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비와 공정 엔지니어를 두루 거친 김태원 씨는 불임이고 이수경 씨는 유산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 커플이었던 황민웅 씨와 정혜정 씨 역시 유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생식 능력을 손상시켜서 불임, 월경 불순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임산부의 태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들 한 달에 한 번 이제 생리통이나 이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통증이 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지. 최연선 언니라고 그때 언니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임신한 상태에서 1베이에서 일하는데 결혼식 전날 유산이 됐다고 들었어요. 이 밖에도 수첩에는 여러 가지 자극성 물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물질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발암 물질 외에도 여러 가지 자극성 물질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다량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이제 피부에 자극이 돼서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면은 발암 물질의 흡수 자체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암 물질의 영향에 취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나 삼성 쪽은 이런 물질들이 결코 노동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삼성반도체 납품업체 관계자였던 한 제보자는 이 공장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위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유기화물질 중에 이제 액체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선이라든가 벤젠 이런 것들은 가스 상태는 게 수증기 상태에 호흡되면 아무래도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에서 나오다가 가스가 새가지고 그걸 다른 놈들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거거든요. 8시간 작업자가. 이는 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유출됐다는 삼성반도체 전현직 엔지니어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보자는 삼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삼성에서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하는 것이죠. 왜 그 국제 교통협약에서 얼마까지는 줄이라고 왜 협약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최소한 건강검진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일까? 이마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암인데도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면 피부 나중에 검사 딱 보면 다 정상이에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다 정상이야 전원이. 혈액암이 피를 뽑았는데 정상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 왜 안 나오죠? 그냥 대충 나와서 재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나도 맨날 재진 나오면 이 정도지 위험하다 이 정도는 안 나오거든. 재진 받으면 그냥 이상 없으면 그냥 통과되거든요. 지난 5월 13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산재를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삼성전자 회사만은 될 수 없는가? 안 가진 자에게는 법이 통하고 가진 자에게는 법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언대회가 끝난 후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이 승인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죽어나고서 그때 가서 그럼 산재 승인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병 걸리고 나가 죽어 자빠지는데 왜 그 산업자 인정이 안 되는 거 도대체가. 23살의 나이에 숨진 황유미 씨의 유가족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지 3년. 이제 싸움은 삼성반도체를 넘어 LCD, 삼성전기 출신까지 포함한 47명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르면 이게 이제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과 300만 원에 불과해요. 가스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오픈해야지 일단. 제기 공개 시스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해야 되고 보고 직원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이런 물질이 어떻게 인체에 들어가면 위험한지를 직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죠. 정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2008년에 안전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KS안 확정하려는 것은 지금 금년 말까지는 지금 저희가 KS안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합니다. 지난 2008년 8월에 지경부에서 이렇게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안전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 이제 1년 8개월이 넘도록 사장을 시키고 이를 적용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인 대기업의 그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황유미, 박지연 등 피해자의 대다수는 환경수첩의 존재나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열심히 일만 한 순진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지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주는 일은 망자에 대한 산자의 예의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영원히 너의 아래 있을게 하나 TV